김태현의 정치쇼. 자,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탈하고 나면 변환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게 서초동이야? 내곡동 아니야? 내곡동? 국정원 발이니까 내곡동에서 시작해서 서초동으로 갔는데 여의도와 용산이 관심 갖게 들어보고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아까도 뭐 기자님들 앞에서 막 열심히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저 뉴스 삭제 시간에 김한 기자하고 박현주 기자 했던 거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두 분 다 정치외교 분이니까 요거 이제 귀순 의사 있는 거 없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비정상의 정상화냐 요런 거 요런 거를 얘기해봤고 오늘은 변원죽작 시간이니까 이거 법적 쟁점부터 좀만 보죠. 네. 법적 쟁점. 일단 임 기자. 예. 요거 법적 쟁점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적 쟁점이 어느 거? 서해 공무원이에요, 탈북어민. 탈북어민입니다. 탈북어민이 네. 지금도 이슈가 되니까. 근데 법적 쟁점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거는 그 여기서 사실은 저는 이제 승부가 날 걸로 보는데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걸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니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다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론에서도 귀순 의사를 아무리 북한이 이제 이중적 지위라든가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무리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진정성 있는 귀순 의사를 표한 북한 주민이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부인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라는 거. 심지어 2019년에 통일부도 그 당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 당시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북한 주민은 그럼 외국인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잠재적 우리 국민인데 통일부 해석은 당시 2019년 문재인 정부 통일부 해석은 잠재성이라는 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우리 국민으로 포섭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전에는 외국인을 준해가지고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무너지면 그러면은 그건 어떠한 사람도 이거를 지금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귀순 의사의 정당성 부분이 여기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귀순 의향성을 썼고 뭐 여러 보도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 뭐 이게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외국인에 준해가지고 사실상 입국 금지 처분을 했다. 이게 이제 비판하는 쪽의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입장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귀순 의사를 의향서를 쓴 건 맞지만은 귀순하는 전 과정을 돌아보면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국인에 준해서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았다, 소환시켰다. 이거니까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만약에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사실 별로 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고 자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만약 인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귀순 의사 진정성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가정했을 때 물론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인정 안 하지만 이게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 보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보편 인권적 차원에서는 고문이 있는 나라로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적절하냐? 또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귀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법치주의 혹은 이제 법의 지배라는 게 이제 사람이 지배하면 자의적이니까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을 통한 시스템에 의한 지배를 확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조인의 기본 인식이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는 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안 돼요. 헌법부터 아니 이게는 헌법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법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헌법 3조와 4조의 충돌 뭐 이런 그렇죠. 거 단일한 예상 문제로 꼽히지만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그렇죠. 근데 그걸로 검사 출신 분이 박사학위 논문 써서 서울대 교수 되신 분도 있잖아요. 이호원 교수라고. 예, 헌법 3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그러면 이제 북한도 우리 영토인데 그럼 우리가 뭐 몽고랑 통일을 지향합니까? 일본이랑 통일을 지향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문제는 이
법률로 따지면 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법무비서관실에 있다. 야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가설 나설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쟁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정치 외교의 영역을 너무 법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 쪽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 결정 대상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경제적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지 보호 대상이 아닌 분들도 한국에 있습니다. 중대 흉악 범죄자인데 한국에 온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한국에서 16명을 죽이고 2명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북한에서 우리 외국인 뭐 범죄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인도의 조약도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 얘기해가지고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려 보냈어요. 그럼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거기서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얘기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게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수용되고 법적으로 이겼는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가? 여기까지? 이게 뭐 대북 송금처럼 만약에 이런 게 아닌데 만약에 그때 뭐 북한에 보낸 게 무리했다 하더라도 네. 처벌 대상이냐? 네. 그럼 그거 물어보죠. 검찰은 뭐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역시 또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그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을 좀 받아서 제가 얘기하자면 제 생각엔 이거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는 국제법적 또는 보편 인권적 관점에서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설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가면 죽는 거 뻔한데 뭐 그게 이제 말씀하실 때 국제법에 고문이 있는 나라나 고문이나 참혹한 뭐 조치가 있는 나라로 보내면 안 된다는 원칙 이런 국제 고문금지 협약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요. 이런 원칙이 지켰냐 또 꼭 원칙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보편 인권적 법칙에 맞느냐 재판받을 권리나 이런 거. 그 얘기 하던데. 예, 요게 이제 있고요. 심지어 사실 요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문금지 협약을 얘기하면서 북한이란 나라로 고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내는 게 국제인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니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중국 정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국제인권법적이라든가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 부분인데 국내법적 절차에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김준호 변호사님은 뭐 기본적으로 이게 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이 남북관계는 특이성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국내법적 절차가 굉장히 지켜지지 않고 무시된 건 맞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그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적 국내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느냐. 특히 직권남용을 지난 정부의 외교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적절하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략적이라든가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수사 어려운 수사예요 검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 안팎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 사실관계 자체 수사 자체가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증거는 어차피 국정원에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모든 증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심지어 다 국정원이나 통일부에 있습니다. 그때 이 수사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진술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수사라는 건 1단계로 증거 확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리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결국 검찰 수사의 방식인데 그러면은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로도 그렇고. 두 번째는 법리 적용은 어떨 것이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법적 절차 무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게 만약에 이게 국내법적 절차라든가 위법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그거의 결정권자들은 하급자들에게 그런 부당한 일이나 위법한 일을 지시한 것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북한으로 지금 결국에는 강제 북송된 2명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부분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별도라는 거죠. 네. 나 진짜 궁금한 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보면 뭐 북한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온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온갖 사람 다 있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발표대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논쟁거리도 없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지만 사람들이 이럴 건데 이게 국민 감정상. 국민 감정상 그렇죠. 네, 국민 감정상은 이게 이제 흉악범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안 밝힌 예를 들어 풍랑 때문에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송된 경우는 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 문제 하나가 있고 흉악범이냐 여부 문제 있고 쟁점이 두 개죠. 윤건영 의원도 그러면 저 흉악범을 받아가지고 백주대에서 활보하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김무성 대표도 했던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전혀 법리적이나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고 사실 국민 감정상이나 그렇죠. 약간 이런 얘기고 사실은 흉악법인지 16명을 죽였는지 12명을 죽였는지 1명을 죽였는지는 이거를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논리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리는 것이고 다만 현실적 감정 국민 감정적 차원에서 16명이나 되는 흉악범을 받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김준호다 FM대로 하면 흉악범이라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와가지고 저기서요 한 10몇 명 죽이고 왔는데요. 저 귀순하겠습니다. 뭐 그럼 이러면. 받아야죠. 그래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이론이 없어요. 받는 게 맞죠. 네.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나 여러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받아서 여기서 수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 뭐지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보다 이 저기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훨씬 더 법적인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뭐 그냥 뭘로 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 그게 끝이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무슨 누가 더 피해받고 덜 피해받고 있는 거가 명예와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결과가 그러니까 사망이란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재판 어디서 받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문이 있는 나라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나? 중국도 고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범죄인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이 16명 죽이고 북한에 넘어갔으면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북한에서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재판할 건데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는 역지사지가 있어야 되고 있는 문제여서 저는 이게 그래서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분명히 이거 뭐 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었어요. 2019년 11월. 계속 논란이었죠. 네. 이때도 논란이었어요. 이때 검찰총장은 그럼 왜 수사지휘를 안 한 겁니까?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때 그럼 직무유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걸 다 너무 법의 잣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타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 이유지 이건 되게 막 그때 지켜지기 어려웠던 사법정의가 이제 와서 정권 교체가 돼서 실현된다 이런 프레임 같진 않아요. 그때 검찰총장이시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근데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사실상 식물총장이었어요? 그렇죠. 식물총장은 아니죠. 그때 아니 뭐 수사 한참 할 때. 그리고 이제 고발이나 이렇게 그거는 뭐 그거를 이제 수사 안 했다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어쨌든 왜 이거를 형사사법 잣대를 이제 와서 보는 게 맞느냐라는 거 이제 그렇죠. 좀 이제 수사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 하신 얘기인 것 그런 같고 거죠. 진지하게 그때 왜 안 했냐 이렇게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이거 무슨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저 형사적 문제는 아닌 거다.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이 있어요. 부분은 저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정되는 순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번복시켰다 또는 진정성을 무시했다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김준호 변호사 동의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흉악범이라도. 네. 근데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이 집을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계약을 하는데. 근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안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이러면 이게 그럼 진정성이 없는 거냐 계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의 동기의 순수성이나 귀순 동기가 애초부터 있었는지와 마지막에 자기가 귀순 의향서를 손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을 제출했을 때 그럼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동기의 순수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진정성을 판단하는 법률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게 뭐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냐 뭐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게 법률적으로 인정이 될까? 저는 모든 것을 항상 특히 외교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귀순 의사가 있으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옹호하면 광고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귀순 논리를 하면 월북 의사가 있으면 존중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남쪽에 내려온 탈북민이 저 북한 다시 갈래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간 사람들도 있고. 탈북 종업원 그 사건 났을 때 왔던 분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해외로 나가면 다시 북한으로 갈까 봐. 그분들 강제로 남송됐다는 썰이 상당히 파다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못 들여다본 이유가 더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우리 정보 아이오들이 뭔가 움직인 게 드러나고 그럼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오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100% 존중하자라고 하면 월북 의사를 100% 존중하자는 논리랑 같이 맞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로 주장하시는 분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끝까지 한 번씩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에 해봤을 거 아니에요, 김준호 의사. 김준호 의사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기에는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보도된 것만 보면 짐책항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한 명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3명이 원래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이게 거기서 싹 스닉해가지고 이제 숨어 들어가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빠지자. 바다로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남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짱 보다가 공안의 눈을 피해서 그냥 무트로 북쪽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걸 획책했을 거다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있을 없었다는 거예요. 거 그럼 보인다는 거잖아. 예, 아니 그 판단은 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초반에 처음에 북한에 떠났을 때 동기가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와중에서 귀순 의사가 생기게 된 어떤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계약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물었을 때 사인했다는 게 중요하듯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그 의사를 밝힐 때 진정성을 보면 되는 것이지 속마음까지 볼 필요는 없다. 동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해 이건 동해입니다. 아 힘들어요. 동해 바다예요. 서해 바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요건데 일단은 박지원 전 원장 출국 금지됐어요. 예. 임 기자. 예. 오 이거를 또 검찰이 밝혔는데 출국 금지돼. 원래 출국 금지가 오픈해요? 원래 출국 금지를 먼저 오픈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이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때 원래 금요일 이거를 목요일인가? 검찰이 발표를 하기 전에 한 30분인가 40분 전에 모 언론에서 먼저 이런 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니까 이제 보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 이제 그 이런 게 내용이 맞다라는데 아마 이거 좀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검찰이 지난 조국 사태 이후에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다 오보의 경우도 다 풀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면은 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언론에 알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마 뭐 공식적으로 밝힌 거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보 또는 오보가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저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거는 예. 박지원 전 원장은 일단 피의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거는 뭐 고발이 되는 순간 피고발이니까 당연히 피의자죠. 예. 그러면 뭔가 출국 금지할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뭐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근데 뭐 저보다 뭐 변호사님이 더 아시겠지만 출국 금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혐의 입증이 상당히 소명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단계에서 굳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거의 고발장이 접수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삭제했다는 건데 뭐 그럼 뭐죠? 그 이름도 어려운 거 있잖아요. 공용문서 네. 전자 기록 뭐 위조 변작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삭제한 그걸 텐데 글쎄요. 그거에다 직권남용이죠. 이것도. 네, 직권남용일 텐데 뭐 어려운 거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건을 무죄로 받아내신 분이어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잘못해 그렇게까지 그 뭐랄까 크게 책 잡힐 일을 하셨을까라고 이제 사실 좀 물음표가 가는데 뭐 어쨌든 이건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자료를 못 보고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단독 보도도 SBS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관련된 단독 보도? 뭐 여러 언론사들이 단독 보도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고발장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문서 삭제를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공 내부 사건. 근데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팩트가 추가로 나온 거고요.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 지시를. 그게 SBS 단독 보도였구나. 네, 비서실장 통해서.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든 뭐 기조실장을 통해서 했든 그게 저는 보기에 뭐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삭제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여기는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더니 삭제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까지 있었다. 내부적으로 삭제 지시 때문에 완전히 서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건은 뭐 직권남용 법리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일단 요 사실관계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야죠. 예. 사실관계. 알겠습니다. 근데 출국 금지했다고 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야 뭐 나는 뭐 인터뷰 보니까 나는 뭐 나갈 생각도 없는데 뭘 출국 금지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목포에서 국회의원 할 때도 금기원래 하느라 어지간하면 해외 출장도 거의 안 가는 이건 분이었어요. 이제 정치적 공세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출국 금지 그럼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은 뭐 나가서 도망갈 것 같아서 출국 금지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거물급 수사를 하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어떤 통상적인 절차로 봐야지 이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국금지를 하거나 또는 나는 나갈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서로 간에 김학의 출국금지는 있죠 가끔 출국금지가 중요할 서로 간에 이렇게 그걸 뭐 원래 아는 과정이라는 걸 서로 다 이해할 만한 분들끼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나 참 어제 입원하셨다면서요 박지원 전 원장 골절로 김준우 변호사.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맨홀 뚜껑에서 뭐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상 입었다는데 출국금지 안 해도 어차피 못 나갈 뻔했나 다쳐가지고. 이분이 저기 42년생이어가지고 좀 나이가 있으시긴 있으세요. 한 달 입원하시는 것처럼 나오던데. 그럴 수 있겠죠. 한달 복숭아뼈가 2개 깨졌다고 하니까 그럼 뭐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오늘 뭐 다른 아침에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는 검찰이 부르면 그래도 응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또 휠체어 타고 또 이렇게 휠체어 타고 검찰 조사받는 건 옛날에 한번 20세기 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 그때 무슨 사건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대북송금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대북송금. 예. 아니 박지원 원장이 전 원장이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뭐 구속도덕 한 적이 있는데 최종 무죄 받은 것도 있고 유죄 받은 것도 있고. 이게 뭐. 이분이 제가 요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진짜 대단한 풍운하라고 느낀 게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최근에 이 논란에서 또 나온 게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잖아요. 그 판례를 누가 만들었냐면 박지원 전 원장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대북송금 사건 때 외환관리법 위반을 검찰에 기소를 하니까 야, 외국 사람한테 외국에 돈을 보낸 게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북한에 돈을 보낸 게 왜 외환관리법 위반이냐라고 항변하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뭐 헌법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지만 개별 법률 적용 및 준용에 있어서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례를 하신 게 있는데 그 판례가 바로 박지원 전 원장 또 그때는 판례입니다. 대북송금 유죄 나온 거죠. 그게 아마, 네. 제가 좀 정확히 찾았는데 그게 뭐 유죄 무죄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마 저 저축은행 사건에서는 네. 무죄 나왔고. 그 저축은행 사건은 확실히 무죄 무죄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은 무죄, 구속까지 됐는 데는 예. 무죄, 예. 대북송금에서는 유죄. 예. 근데 아마 제 기억에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사건 된지 모르겠지만 직권남용죄 위헌 소송 낸 적도 있어요. 아 그것도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대북송금 네, 그것도 대북송.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판례 두 개가 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옛날 대북송금 사건 때 만든 판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북송금 사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예,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완전 다 그거는 뭐 무죄. 무죄 네. 났죠. 예. 아유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네. 바이든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요. 자 오늘 저 변호연 정책 시간은요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